언론의 형태를 띠지 않고 이렇게 출몰 하는 괴 조작 가짜 정보들이 오히려 더 심각해요. 오늘 저기 썸네일이 상당히 셉니다. 대통령이 너무 외롭다. 특별 지시 거부하는 공직자들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지금 썸네일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직자분들이 좀 떨고 계실 텐데 네. 떨어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좀 중대한 사안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론 문제를 좀 저희가 앞부분에 다룰 예정인데요. 얼마나 이 언론이 썩어 빠졌냐. 이를테면 데일리안 비자금 1조 원 이재명, 전환길 주장에 박지원 정신이 나갔네. 그나마 이게 좀 균형감 있게 다룬 헤드라인이거든요. 전환길이 하고 댕기는 행적과 발언을 그대로 좀 전하고 있는 매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정신 나갔다는 고 말하는데 방점을 찍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전환길이 이재명 대통령의 비자금이 1조 원이나 되는 돈이 싱가포르에 있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어떻게든 흘리고 싶은 의도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다른 매체들은 그나마 그냥 그런 고려 없이 전환길 멘트 가지고 썼는데 이 데일리안은 이 청와대 또 출입 기자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살짝 좀 기사처럼 보이게 하려고 박지원을 이렇게 근데 심었다. 여기는 좀 저질 또는 악질을 오가는 언론으로 유명한 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이데일리랑 좀 색깔리는데 이데일리는 맞아요. 보수적이나 그래도 제법 말정하고 네네. 여긴 좀 저질 아니에요? 저질. 저희 주관적 네, 표현입니다. 저도 네. 저질이라고 대단히 많이 고발해 왔는데 요런 기사가 훨씬 더 지능적인 거예요. 그렇죠. 악질적이죠. 네, 그러니까 박지원 뭐 반론 비슷한 것도 뭐 있고 하니 뭐 균형 잡힌 거 아니야? 라며 오히려 전환길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그런 착시 효과가 있는 헤드라인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내용 보면 뭐 싱가포르에 돈이 있다는데 박지원 옹이 헛소리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1조 원 있으면 그 돈 너 가져라고. 재밌는 분이에요. 우리 박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네. 엄청나게 탄압받았잖아요. 사법적으로. 그렇죠. 근데 네. 이게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 신세 지는 것도 어느 정도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주 정말 최소한은 드려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아파트를 내놨는데 안 팔려가지고 완전히 꼬여가지고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1조 원이나 있는 분이 이야 세상에. 그 우리 디트뉴스 24 김재중 부국장님께서도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예, 예. 그냥 바로 그냥 문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치고 들어가야 될지 아니요, 뭐 몰라요. 언제라는 건 없습니다. 아니, 대전 사람들이 좀 양반이라 그러시군요. 아니 예의를 근데 잘 지킵니다. 양반인 거 인정하는데 야구는 좀 똑바로 하세요. 어떻게 자, 미디어 오늘입니다. 김현지가 김정일 딸, 민주당 허위 정보 좀비 채널 규제 요구. 혹시 좀비 채널이 뭔지 아세요? 이게 최근 그 뉴스 그 미디어 정보 유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개념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언론 개혁, 가짜 뉴스, 뭐 중대 가중 처벌 뭐 이런 거 쓰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형태를 띠지 않고 이렇게 출몰하는 괴 조작 가짜 정보들이 오히려 더 심각해요. 지금 알겠어요. 대세로. 요새 보면 유튜브 광고 중에 네. 진짜 의사가 아닌데 의사인 것처럼 해가지고 뭐 네. 임플란트 저희한테 오세요. 네. 뭐 이런 거를 광고만이 아니라 언론 보도에 써먹는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로맨스 스캠 대표적인 것들인데 의사를 뭐 이를테면 서울경제에 따르면 AI가 만든 가짜 의사 약사 영상 확산, 식약처 제도 보완할 것. 이제 뭐 딥페이크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게 AI를 타면서 완전히 이제 이게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조작 허위 정보들 가지고 피해 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최근에는 이런 거 뭐 연예인들 가지고 로맨스 스캠이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거든요. 이정재 사칭, 이희경 합성, 연예계 덮친 AI 범죄. 실제로 펜싱 노린다. 속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데 있어요. 이 피싱보다도 이 로맨스 스캠 같은 경우에 정말 순진한 분들 속습니다. 악질적이죠. 사람의 그래서 마음을.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사진도 보내. 너 이정도인데요. 진짜요? 그럼 이것도 보내. 아이디도 신분증도 허위로. 근데 주민등록 번호만 봐도 알 텐데. 근데
사실 모르죠, 사실 우리가. 진짜 100명, 1000명, 10,000명 중에 몇 명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남 이렇게 속이거나 그런 짓 안 해본 사람들일수록 더 잘 속임을 당하는 거야. 그럼요. 어? 이 AI 영상을 보면은 좀 매끈해요. 그러니까 매끈한 사진은 오히려 의심을 해봐야 된다. 맞아요. 그런 거 그래서 있죠. 차라리 거친 게 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사진을 보면 제 AI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다음 뉴스. 아, 형님이 진행하시려고요? 실제로 여기 보면 여보 나야 믿어줘. 이정재와 사귀다 5억 뜯긴 여성. 실제로 뜯긴 와.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방금 우리 오창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게 이제 정치권으로 타고 들어온 게 이른바 이제 좀비 채널들인데 이를테면 이런 거 김현지 아들 아빠는 대통령. 이재명 김현지 싱가포르에서 들켰다. 이거 다 그냥 AI로 오디오 읽고 그냥 기사 텍스트 같은 경우도 그냥 AI로 발생시키는 그런 것들이에요. 네. 근데 무차별적으로 이거는 이게 명백한 유통되고 있습니다. 범죄여서 명백하죠. 범죄로 진압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 고발 뉴스 같은 경우도 많이 피해를 받았는데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야. 근데 그걸 제목을 그렇게 뽑아. 이를테면 지난번에 김건희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 예. 김건희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컨디션 좋게 뭐 이렇게 안내했다는 얘기를 스픽스 가서 제가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영상 그 오디오를 따가지고 제목만 뭐라고 달았냐면 김건희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 뭐 경호원들과 술 먹고 있어 2명과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해서 조회수 보니까 수백만이더라고. 네네.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이랑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처벌해야 된다라고 해서 검토를 했더니 구글에서 유튜브에서 진원을 제공하지 않는데요. 아하.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야. 여기도 보시면 이게 정치권에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뭐 좀비 채널 라이브 방송만 지금 실시간으로 지난 5일 전 낮 12시 40분 기준으로 39개가 생방송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얘네 중에 상당수는 또 저희 방송 같은 그런 채널에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영상을 따다가 리얼 영상이 나가고 또 가짜 영상 나가고 이런 식으로 섞기도 합니다. 그러면 감별하기가 대단히 용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치권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하려고 봤지만 뭐라고요? 민주당 민주파출소는 지난 대선 기간 이러한 좀비 채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도했지만 구글이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해 수사가 가로막혔다고 주장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구글에서 수사기관의 정보를 공유한 게 한 케이스인가 2케이스 매우 이례적으로 제출한 경우 외에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심각한 내용인데 저는 이 네. 문제는 정권 차원에서 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이상호 기자도 되고 그 누구도 될 수 있잖아요. 전 국민이 특히, 노출돼 특히 있어요. 무서운 건 네. 뭐 헤어진 여자친구 같은 경우가 될 수 있는데 아주 심각하고 사람 목숨이 오가는 거예요. 구글이 대한민국에서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장사해서 이익을 가져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글이 대한민국에 장사하려면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 법률 체계를 따라야 돼요. 네. 그런데 자기네 장사 속으로만 왜냐하면 고객은 그래야 모이니까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그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구글은 대한민국에 장사할 수 없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유튜브 세상이 됐다 하더라도 전 정부가 단호하게 그렇게 나서야 되겠고 물론 수사기관이 무차별적으로 그냥 무조건 달라. 그러면 뭐 1년에 300만 명의 뭐 신상을 털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보다 좀 윗단계 정도 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이건 범죄가 명백하니까 이건 밝혀야 된다는 건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근데 해결할 수 있죠. 구글은 응할 전혀 태세가 아니에요. 아니니까요. 무서운 심지어 걸 아시다시피 보여줘야죠. 구글 부사장이 조선일보 출신 954번 네. 저랑 같은 시기에 기자직을 시작한 여성인데 이번에 보면은 뭐 일본 친일파야 완전히. 네, 그 지도도 보면 다케시마로 돼 있고 실제로 가장 지금 역전 사업이 고해상도 5만 대 1, 네. 고해상도 좀 지도를 달라 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할 태세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저는 충분히 지금
트럼프를 상대로도 자주적인 외교, 안보,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정부라면 충분히 이 구글을 상대로도 진짜 자주적이고 정말 국민의 이익 관점에서 진짜 당당한 협상을 좀 해줄 수 있고 해줘야 된다 이렇게 네, 그럼요. 좀 국민을 생각을 지키는 일인데. 합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보면 우리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도 AI 조작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악성, 가짜 조작 정보들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뭐 김건희 마약 파티 뭐 이런 것들은 뭐 그야말로 이 돈벌이를 위한 가짜 정보들인데 이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가짜 뉴스보다 더 심각하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아주 전면적으로 가중 처벌해야 한다라고 했던 바로 그 현상입니다. 근데 이거를 언론 정책 입안자들이나 공무원들이 잘 몰라. 이 현상의 심각성을. 네.